아이들이 왔다 갔습니다. 카네이션도 받았고 외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는데 왜인지 더 쓸쓸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 몰려드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혜택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매년 5월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버이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선물 추천이나 맛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 왜 더 힘들어지는 건지, 그 감정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 건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 없이 이날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솔직하게 꺼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주변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정리하다 보니 혼자 사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버이날의 역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버이날이 1956년에 생겼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그때 만들어진 건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까지 홀로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 1956년 국무회의 결정으로 처음 어머니날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어버이를 함께 기리자는 뜻에서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는 이름의 역사는 이제 막 50년을 조금 넘긴 겁니다. 카네이션의 유래도 살펴보겠습니다. 1907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눠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카네이션이 이날의 상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구분 없이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꽃 한 송이에 이렇게 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버이날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올해 2026년 카네이션 한 송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쟁과 환율 상승, 유류비 급등이 겹치면서 카네이션 한 송이 가격이 18,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꽃다발은 최소 35,000원 이상이고 꽃바구니는 5,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예전에 동네 꽃집에서 몇천 원이면 샀던 카네이션이 이제는 제법 부담스러운 물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꽃 한 송이 들고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자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물 비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낸 평균 송금액은 98,000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준비하는 선물 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10명 중 9명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현금을 꼽으셨습니다. 거창한 여행도 고가의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쓸 수 있는 돈, 그것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이 정성껏 고른 선물보다 현금을 더 원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르신들의 경제적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단연 1위이며 OECD 평균인 14.8%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 달 생활비의 일부가 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병원에 선뜻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숫자 안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혜택연구소는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 채널입니다. 복지 혜택, 연금, 건강, 그리고 오늘처럼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어르신들,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72의 어르신 한 분은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 큰아들은 용돈을 보내왔고 둘째는 직접 찾아와 외식을 했습니다. 식사도 하고 케이크도 잘랐습니다. 모든 게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그 어르신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쓸쓸하지? 한마디를 하시고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그냥 그날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쌓인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잘 챙겨줘도 이 쓸쓸함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5된 어머니가 어버이날에 딸에게서 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10분 만에 가버렸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꽃은 예뻤지만 그 어머니는 그날 밤 꽃을 보면서 오히려 더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함께 앉아 있어주는 시간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 이 두 분의 이야기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날은 평소보다 기대치를 높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끝나고 나면 반동처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를 명절 이후 우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평소에 고립감이 있었던 분들일수록 그 낙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왔다 가고 나면 그 고요함이 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11%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처럼 가족 중심 행사가 몰린 달에 혼자인 것을 더 또렷하게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늘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는 카네이션 광고가 흘러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처음으로 1,05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3%가 고령 인구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가구는 2026년 기준으로 약 247만 5천 가구에 달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멀리 살거나 함께 살기 어려운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현관문 안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수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충북에 사시는 71살의 강씨 어르신은 자녀가 서울에 삽니다. 왕복 4시간 거리라 자주 오지 못합니다. 어버이날에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오는데 직접 오지 못하는 해가 더 많습니다. 그 어르신이 어느 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돈보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멀리 사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라면 이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실 겁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씨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지방에 홀로 계신 부모님, 서울과 수도권에 흩어져 사는 자녀들. 그 거리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지 못하는 자녀도 미안하고 기다리는 부모님도 말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영상통화 한 번, 목소리 한 번,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자녀 입장도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경제적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동시에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는 낀 세대의 부담입니다.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 선물을 뭘 사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버이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도 자녀도 둘 다 마음이 무거운 게 지금 어버이날의 현실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서운하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대부분 소통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걸 짐작으로만 파악하려 합니다. 서로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이면서 어버이날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진심은 있는데 표현이 어긋나는 것, 이것이 현대 한국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줄이는 건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심리학 연구들에서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고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래 머물러 주는 것,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선물입니다. 자녀분들께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당일보다 오히려 전날이나 다음날 찾아가는 게 때로는 더 큰 감동이 됩니다. 당일은 모두가 바빠서 분위기가 산만하고 시간이 짧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단둘이 느긋하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부모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그냥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이후 며칠 지나서 드리는 전화 한 통이 당일 선물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이따 가라, 밥 먹고 가라가 아니라 오면 이거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자녀들이 훨씬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것도 부드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가 없는 어르신들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78의 최 씨 어르신은 자녀가 없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TV에서 카네이션 광고가 넘쳐나는데 그 화면을 볼 때마다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어버이날에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어울리던 이웃분이 직접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어버이날이 내 날 같았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이 닿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거노인 가구가 2026년 기준 약 247만 5천 가구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버이날은 때로 가장 외로운 날이 됩니다. 지역사회와 이웃의 작은 관심이 국가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네 이웃과의 연결이 선물 하나보다 훨씬 오래 따뜻함을 남깁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안부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깊어진다는 건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온 결과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은 우울 증상이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복지관 수업, 종교단체 모임, 동창 모임, 무엇이든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십시오. 몸이 불편하셔도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어버이날이 끝나고 찾아오는 공허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말 하루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지 않는 것입니다. 1년의 감사를 딱 하루에 몰아넣으면 그 하루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실망이 너무 크게 옵니다. 대신 평소에 작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구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때 우울 증상이 훨씬 낮게 나타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어버이날은 그 출발점이 되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전국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무료 건강검진, 문화인사, 심리상담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기회에 나가서 이웃과 어울려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어버이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사시거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어버이날을 계기로 이런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 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2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65세의 기대 여명이 21.5년입니다. 남성은 19.2년,
여성은 23.6년입니다. 지금 70이신 분도 앞으로 15년 이상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어버이날 하루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느냐, 이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은 삶이 외롭지 않도록 지금부터 작은 연결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에만 연락하는 자녀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연락하는 자녀 중에서 부모님이 어느 쪽을 더 그리워하실까요? 답은 이미 아실 겁니다. 어버이날의 선물 금액보다 평소 연락 빈도가 부모님의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습관 하나가 어버이날 케이크 하나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아파도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또는 돈이 든다는 걸 알아서입니다. 어버이날에 모였을 때 또는 전화를 드렸을 때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이 한마디를 꼭 여쭤보십시오. 만약 올해 병원을 안 가셨다면 함께 검진을 예약해드리는 것이 어떤 선물보다 값진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이 큰 힘이 됩니다. 어버이날이 진짜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주변에 어버이날이 힘드신 분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삶도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짧게 왔다가도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것, 그 너그러움이 자녀들에게는 더 자주 연락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관계는 항상 양방향입니다. 먼저 이해하는 쪽이 먼저 가까워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도 해보십시오. 부모 세대는 감사나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높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먼저 물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쪽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어버이날 준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당일 아침에 갑자기 무얼 해야 할지 고민하면 결국 외식 한 번으로 끝납니다. 몇 주 전부터 부모님께 미리 여쭤보십시오. 요즘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같이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 하나가 어버이날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로 준비해드리는 것. 그게 진짜 준비된 효도입니다. 어버이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공휴일 지정 논의가 있어 왔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육아 부담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공휴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만큼 자녀들 스스로가 더욱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어버이날만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 달력에 날을 잡아두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말없이 해주는 것으로 자녀는 경제적 지원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로 들어야 실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 이 세 마디를 가족끼리 조금 더 자주 해보시길 권합니다. 어색해도 한 번만 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2020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3%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어르신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어버이날이 카네이션 하나, 외식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날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혜택연구소도 그 방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로 시작해 1973년 어버이날로 바뀐 역사를 가집니다. 올해 2026년 카네이션 한 송이 가격은 18,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버이날 평균 송금액은 98,000원이고 부모님 89%는 현금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39.7%, OECD 1위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247만 5천 가구,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이 숫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버이날 이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이날 하루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지 않는 것,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것, 기대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 이 네 가지가 어버이날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녀분들께는 어버이날 이후에 한 번 더 전화드리는 것, 부모님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버이날을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스스로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것입니다. 종로당, 복지관 동아리, 종교 공동체,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의 소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사람들과 정해진 자리에서 만나는 것, 그 반복이 외로움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지금 당장 가까운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보내고 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유독 힘드셨던 분, 혼자 보내신 분, 자녀가 오지 못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서운한 것도 쓸쓸한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 감정을 혼자 사귀지 마시고 이웃에게든 경로당 선생님께든 복지관 상담사에게든 꺼내보십시오.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혼자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녀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사실은 괜찮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며칠 지나서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그날 맛있었어요. 잘 계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당일 선물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은 그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자녀가 진짜 효자입니다. 어버이날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날을 계기로 가족 간의 대화 방식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서로 더 자주 하는 것. 어색해도 한 번만 해보시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실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한마디 건네시면 자녀들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먼저 전화하면 부모님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버이날이 끝난 다음 날,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분들은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라는 한마디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먼저 연락해주신 자녀에게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들이 쌓이면 어버이날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은 자녀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버이날이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버이날은 완벽한 관계를 증명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이 담기는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죄책감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잘하려다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 진심 어린 작은 한마디가 훨씬 낫습니다. 어버이날이 공식 공휴일이 아니어서 자녀들이 바빠오지 못하는 현실. 카네이션 한 송이가 2만 원에 가까운 현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어버이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오늘 전화 한 통, 부모님은 오늘 복지관에 전화 한 통, 이웃은 옆집 어르신께 안부 한마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혜택은 찾는 사람이 받고 관계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지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버이날을 힘들게 보내신 어르신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자녀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댓글로 이번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드리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다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혜택연구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맞닿은 이야기를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 혜택, 연금, 건강, 그리고 오늘처럼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이 채널의 역할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하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드는 것이 혜택연구소의 목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그 마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어른들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어버이날이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지나고 난 뒤 남은 364일도 덜 외롭고 덜 쓸쓸한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혜택연구소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